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 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5남매의 셋째 딸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얼마 안 돼요.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는 생전에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딸들을 귀여워하고 예뻐했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건 아들인 오빠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둘째 오빠들이 결혼할 때 집을 한 채씩 해줬고 사업자금도 대주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쯤에도 따로 재산을 물려주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딸들인 저와 자매들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안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작성하셨고 공증도 마쳤습니다. 그렇게 딸들은 어머니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코로나 이후 오빠들이 사업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 어머니의 재산까지 탐내더라고요. 저와 언니들에게 어머니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통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막내 여동생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동생은 장기 여행을 자주 떠나서 평소에도 전화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형제 자매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받지 못한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막내 여동생이 계속 연락이 안 되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도 돌아가신 상황이십니다. 보통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 그리고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 자녀분들과 어머님은 공동 상속인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은 그렇게 또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재차 돌아가셨을 때 또 이제 남은 자녀들이 같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네. 그럼 우선 아버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연자분과 자매들은 아버지한테서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매들이 상속 재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자님과 자매들은 재산을 못 받았는데 형제들께서는 아버님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수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경우 법정 상속인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몫의 그 일정 비율,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것을 통해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빠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항상 가능한 거는 아니고 시효가 있죠. 네, 우리 민법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 시효를 정해두고 있고 이는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속인에 대한 증여 그리고 유류분 침해를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에 제한 없이 전부 상속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빠들이 결혼할 때 보태주신 거나 사업자금 대주신 거 모두 다 상속 재산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님께서 사망하심으로 인해서 상속의 개시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아버님 사망 이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머니의 경우는 어머니는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딸들에게 또 재산을 남기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 상속재산 나눠 가질 수 있는 절차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유효하게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면 그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형제들과 그 합의가 안 되고 이제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공동 상속인인 막내 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언에 포함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에 따라 명의 이전을 구하고 나머지 재산이 또 있다면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분할을 구하는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머니 유언대로 재산 이전받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오빠들은 어머니 유언장을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상속재산 분할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절차 취해야 할까요? 유언의 효력에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유언 검인을 청구해서 이 유언장이 유효한 것을 확인받고 그 확인 후에 이 유언 내용대로 그 공동상속인들은 상대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근데 또 문제는 막내 여동생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이 막내 여동생에 대해서는 그 현재 연락이 안 되니 심판을 먼저 청구를 하시고 그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주소지를 파악하여서 그 막내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 등 그 다른 절차를 밟아서 송달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막내 여동생이 뭐 외국으로 아예 이민을 갔거나 뭐 네. 이미 사망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막내 여동생을 대신해서 소송을 수개할 수 있는 그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이 필요하거나 네. 아니면 막내 여동생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재판을 진행해서 이제 막내 여동생의 행방을 찾는 것부터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오빠들 입장에서 본인들은 또 어머니 재산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하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원칙적으로 그 오빠들이 어머님의 상속인이 맞기 때문에 어머님 재산을 전혀 못 받게 된 경우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1년 안에 제기하셔야 되겠죠? 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버지의 재산과 어머니의 재산은 이제 별개로 상속이 되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못한 딸들 입장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또 어머니 재산을 받지 못한 아들들 입장에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에 기재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장에 의해서 이제 이전받으시면 되고요. 유언장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연락이 안 되는 막내 여동생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이나 실종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서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서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파기환송심은 뭘까요?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인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서 심판하도록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또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범죄 증명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다시 재상고장을 제출했고요. 결국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단을 받는 상황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스티브 윈우드의 Higher Lov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